지난주에 했던 게 원자들의 뭐냐면 결합이야. 자, 원자들이 하고 있는 결합을 원자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결합의 종류들을 이제 다양한 화학 결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원자들 중에서 원자 결합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원자 결합이 필요 없는 아이가 있죠. 원자 결합이 필요한 아이는 안정적인 아이가 불안정한 아이가 불안정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결합은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원자 결합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안정적인 애는 주기율표상에 몇 번째 있는 아이들이야? 18쪽. 그러니까 18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결합할 필요가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1쪽부터 17쪽까지는 무조건 다 불안정하니까 나머지는 다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18쪽과 같은 전자 배열을 갖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결합하는 걸 원자 결합이라고 하는데, 원자 결합의 종류 있는 거 알죠? 원자 결합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이온 결합. 자,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세 번째는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불안정한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결합의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 이온 결합은 어떤 애들끼리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일까요? 어떤 원소끼리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일까요? 금속 비금속. 네, 라고 하는 이 결합은 누구와 누가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면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 네,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과 그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모든 결합은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결합에 반드시 관여해서 인력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그 중에서 이온 결합은요, 전자가 아예 이동하는 거죠. 이동 방법, 이동하는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가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온 결합은? 정신 차려.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금속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네. 전자를 잃으면 뭐 되니? 양이온.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었네.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 음이온.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자가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이동해서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그 안에서 정전기적 인력을 만들어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고요.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건 맞지만 전자가 이온 결합처럼 이렇게 이동해 가니? 그러지 않죠. 단지 두 원자 사이에 전자를 뭐합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를 공유해서 인력을 만들어 결합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할 때 전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를 공유한다. 그래서 결합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 공유 결합에는요,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는데요, 전자 하나씩을 내놓고 결합하는 거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자,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갖는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단일 결합한 아이의 대표적인 뭐 있을까요? 전자 하나씩만 내놓고 한 쌍의 공유 결합쌍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거 누구 있을까요?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단일 결합을 통해서 결합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원소들끼리
전자를 두 쌍을 결합해서 공유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중결합 이렇게 불러요.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게 누구 있을까요? 산소입니다. 산소는 산소 원소들끼리 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만들어 결합해요. 이게 바로 산소 기체입니다. 자, 같은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세 쌍을 공유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삼중결합 이렇게 합니다. 삼중결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 기체가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단일결합은 그냥 단일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묶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중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원소들끼리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몇 중결합까지 가능합니까? 3중결합까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원소들끼리 4중 결합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기율표 뒤에 하얀색 여백이죠. 한번 결합해 볼래요? 물. 우리가 맨날 외우는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아이잖아요. 이거 결합시키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점집어서 그 전자를 네 쌍을 위, 아래, 좌우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꽉 채우기 위해서 공유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린 사람은 손 드시면 제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요, 이 공유결합하는 방식을 설명한 과학자의 이름이 루이스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설명한 대로 전자들을 점 찍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루이스 전자 점식 찍어서 물을 한번 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 찍을 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을 2까지 하면 화올이라고 하는 화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가는데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가지고 복잡한 구조들도 해석하거든요. 자, 이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때요, 어떤 전자를 점 찍어요? 라고 하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8개. 8개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양성자가 8개 있어,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있니?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니? 6개. 6개. 그러면 얘는 점으로 찍어서 전자를 표현할 때 전자 어떤 걸 표현하니? 이거 8개 다 찍니? 아니면 2만 찍니? 아니면 6만 찍니?
네, 6만 찍어요. 그러니까 체외곽에 있는 전자만 좀 찍어 나타내죠. 안에 있는 건 표현하면 안 됩니다. 됐어?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에 전자가 6개 있어서 6개를 찍어서 표현하는데 사실은 얘가 가장 안정적인 18쪽과 똑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채우고 싶잖아요. 자, 8개를 채워야 안정적이라는 걸 우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텟이라고 하는 게 8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개의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전자 점실을 채워가는 건데요. 그 중에서 8개의 점을 찍는 방법은요. 일단은 하나씩 위, 아래, 좌, 우에 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아무데나 순서대로 겹쳐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6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만의 전자 6개 찍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찍고도 나머지 2군데 빈자리가 있어서 여길 채우려고 누군가와 결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리를 채워야죠.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옆에 있는 수소가 채웁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라서 가지고 있는 전자도 하나지만 체외곽에 있는 전자도 하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2개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2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와 얘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산소 전자 하나와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수소 입장에서도 자기는 전자 2개 꽉 채웠으니까 완벽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도 똑같이 이렇게 채워서 이 수소도 2개 채워서 완벽한 거고요.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워서 8개가 되니까 완벽한 구조. 이게 바로 물이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를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화학을 전공해 보시면 알겠지만 루이스 전자점식 엄청 많이 찍어요. 그러다 보면 귀찮아요. 전자 찍는 거. 그러니 이렇게 전자를 하나하나 다 점으로 찍지 않고요. 공유 전자쌍만 막대 선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구조식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간편하게 구조식으로 그려요. 그 중에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2개가 하나씩 단일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걸 구조식이라고 해요. 말띠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넘치게 수업하고 있어요. 다른 요일 스타터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얘기하는 반들도 있지만 우리 반은 조금 친구들이 잘 알아들어서 선생님이요. 사실은 화1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다가 하고 있어요. 오늘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못 알아듣겠으면 버리셔도 돼요. 이건 스타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조식에서요. 여러분들이 결합한 이 공유전자쌍 하나를 막대기 하나, 공유전자쌍 하나를 막대기 하나로 표현한 걸 구조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구조식의 단점도 있어요. 뭐요? 구조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공유하지 않은 자기 전자로만 되어 있는 얘네들 멋진 말로 뭐라 그랬지? 이걸 뭐라 그랬지? 비공유 전자쌍.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 전자쌍은 2종류 있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자기 전자로만 되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고요. 자기 거 하나, 다른 원자 거 하나가 같이 공유되어 있는 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공유전자쌍은 막대 선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은 안 나타냅니다. 구조식은 그래요. 그래서 구조식을 보면 이 안에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꼬매가 생각해봐. 자,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유결합에는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원소들끼리 이렇게 복잡하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안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의 종류는 뭐니? 이거죠. 자, 수소는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서 무슨 결합 가지고 있어요? 무슨 결합 가지고 있어요? 단일 결합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한 개의 단일 결합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소는 둘 중에 어느 거든 요거 하나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한 개 또는 한 쌍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산소가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의 종류. 산소는요, 됐어. 무슨 결합 가지고 있어요? 단일이야, 이중이야, 삼중이야? 이중. 아니요. 얘는요, 이 원소와 단일 결합되어 있어요. 얘는요, 이 원소와 단일 결합되어 있어요. 이중이라는 건요, 같은 원소와 두 번 결합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 수소라는 원소와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지 이중 결합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는요, 두 개의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걸 줄여서 이중 결합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 전체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물 전체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두 쌍 또는 두 개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물에 있는 공유 결합의 종류는 단일 결합만 두 개 있는 거지 이중 결합이 존재하진 않는다. 그래서 물 속에는 다중결합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중결합은 없어요. 단일결합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하는 것들은 대충 보여드렸는데 그 공유결합 안에서도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용어 또는 이중과 삼중을 합해서 다중결합이라는 용어 됐죠? 그리고 그걸 보는 방식 조금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단일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수소기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산소기체, 삼중결합 되게 특이하거든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질소기체, 요거랑 물 안의 결합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화원.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건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결합이다. 자, 그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 루이스가 방법 알려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어봤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이라고 하는 거 철덩어리, 구리덩어리, 철은 철 원자들끼리 그 안에 있는 자유전자와 됐죠? 네,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고요. 됐니? 그러면 이러한 이온 결합한 대표적인 얘는 뭐 기억나? 말해봐. 이온 결합한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 대표적으로 소금,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렇죠?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와 염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 서로 전자를 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요. 염소는요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상태가 돼서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 걸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얘네들은요 고체 상태일 때는요,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니 아니면 원자로 결합되어 있니? 절대로 원자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중성이니까. 그래서 고체일 때 소금은요 이렇게 무한대에 나트륨과 염소라는 아이가 이온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온의 고체 상태일 때 모습. 이온의 고체 상태일 때 모습은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다다다닥 달라붙어 있는 거. 됐니? 이 상태. 그러면 얘는요 이 안에 이온이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한 덩어리라고 했어. 네. 그랬을 때 이거 화학식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일정한 면적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로 쓴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이온 2개 있을 때 음이온도 2개 있기 때문에 1대1의 결합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화학식을 만든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일정한 면적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 셀 필요 없죠. 우리는 얘네들의 전하량만 봐도 몇 대 몇으로 결합할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맞아. 네. 자, 그래서 그 주기율표 신종이 거기다가 또 쓰셔야죠. 화학식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온 결합한 애들은 전하량을 보면 어떻게 화학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나트륨일까 양이온과 염화이온일까 음이온이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1대1로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는데 이때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해서 안 쓰는 것 뿐이야 라고 했고요. 그쵸? 자, 근데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할 땐 이런 화학식을 쓰는데요. 만약에 마그네슘이니까 염화이온이 결합을 한다면, 그죠?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아이의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요? 완성. 알루미늄이라는 양이온이 염화이온이랑 결합한다면 화학식은 어떤 꼬라져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일일이 다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보세요. 자, 요번에는요. 나트륨 양이온이 산화이온이랑 결합을 한다면 마그네슘 이온이 산화이온이랑 결합한다면 알루미늄 양이온이 산화이온이랑 결합한다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죠. 화학식을 완성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과 연결됩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를 선생님하고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온 반응식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온들이 반응해서 결합하는 걸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과 염화이온이 결합하면 불러? Mg 뭐예요? Cl2요. 마그네슘 양이온 몇 개와? 몇 개와? 몇 개? 한 개. 여기 개수는 여기 써져 있는 거잖아요. 됐죠? 네. 마그네슘 양이온 한 개와 그 다음에 염화이온 몇 개요? 두 개를 여기다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앞에 2Cl- 써주셔야 됩니다. 다 쓰셨어야 합니다. 개수. 그래서 1이라는 숫자만 썼냐? 자, 그래서 염화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염화 마그네슘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쓰셨으니 얘 부르세요. Al3 플러스 더하기 3Cl 마이너스. 자, 불러. Al Cl3 한국말로 읽어. 염화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되겠니? 뭐든지 다 꼼꼼하게. 자, 보죠. 불러. 2 Na 플러스 더하기 5 2 마이너스 가 뭐되니? Na 2 5 한국말로 읽어. 산화 나트륨.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의 정체는 서로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전화량 숫자 마주 보게 쓰면 된다 그랬죠. 거꾸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불러. mg 2 플러스 더하기 5 2 마이너스가 mg 5입니다. 네, 한국말로 산화 마그네슘.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르세요. 2 AL 3 플러스 더하기 3 5 2 마이너스가 뭐되니? AL 2 5 3 이죠? 한국말로 뭡니까? 산화 알루미늄. 그럼 거꾸로 얘기해. 산화 알루미늄을 물속에 녹이면 얘가 원래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지는 건 멋진 말로 이온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한 아이들을 물속에 녹이면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는 이온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 얘 이온화시켰어. 그럼 물속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몇 대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네. 양이온 몇 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음이온 몇 개 나오니? 3개.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2대3. 납득? 네. 얘 이온화시켜.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1대1이죠. 됐어. 이거 이온화시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2대1. 얘는요? 1대3. 앞에 있는 숫자가 이온의 개수 비율이죠. 맞아요? 네. 몇 대면? 1대2. 몇 대면? 1대1. 그러면 이제 너네는 어차피 중학교 공부는 다 했으니까 여기 왔겠죠. 고등학교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1대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1대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결합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크기가 뭐한 애들? 같은 애들끼리 뭐했다? 결합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물속에 2대3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양이온이 2개 있을 때 음이온이 3개 있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로 알 수 있는 거. 아,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3이라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각각 얼마? 3 플러스와 2 마이너스겠구나. 알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볼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을 봐야 수능 문제가 풀립니다. 너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 일요일에. 됐죠? 그래서 물속에 이런 식으로 녹였을 때 이온화가 돼? 안 돼? 여기까지만 볼 거면 이건 중학교 사고고요. 이온화 시켰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나와? 이거 통합과학이에요. 고1 수준. 그리고 나서 고2 때는요. 이 이온들의 개수 비율의 의미가 뭐냐? 이게 수능 버전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똑같은 자료를 주더라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이게 사고력의 깊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하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온결합이라고 했을 때 화학식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속들이 무한대 자유전자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금속 이온들이 끊임없이 결합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다 철이야. 그럼 이거 화학식 어떻게 써? 철이 5개 있으니까 Fe4 이렇게 써? 5 이렇게 써?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한히 반복되니까 원소기호 그 자체는 화학식으로 써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소금 같은 경우가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거고요.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건 물인 거고요. 금속결합의 대표적인 건 철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인 아이는 누구냐? 분자 판단해라. 공유. 네, 라고 할 때 실제로 분자인 건요 공유결합 8에만 분자고 나머지는 싸그리 분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됐죠? 네,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온결합한 애들 100% 분자일 수 없습니다. 절대 분자일 수 없어요. 됐어? 자, 금속결합한 애들도 무조건 분자가 아닙니다. 공유결합한 아이들만 99% 분자입니다. 공유결합한 애들 중에서 1% 딱 한 개만 분자가 아닌 것 뿐이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공유결합한 애들만 분자야. 여기까지만 우선. 됐어? 공유결합하면 분자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분자들을 나타내는 식만 얘네들만 뭐라고 할 수 있어? 분자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니까 이 식은 분자식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우리는 분자식이 아니고 뭐라고 해?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가면 이거는 실험식이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뛸 건데 그럼 선생님 분자이다와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어떤 애를 분자라고 얘기할 건데 어떤 애는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죠. 뭔가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공유결합한 애들은 분자야 라고 얘기할 거고 나머지는 분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분자는요 반드시 한 분자가 뭐 되어 있어야 된다?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는 물이라는 건 물 한 분자와 또 다른 물 한 분자가 이렇게 독립돼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딱 봐도 이 안에 분자가 몇 덩어리 있어요? 두 덩어리 있어요. 그래서 H2라는 분자가 2개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식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 이거를 수학이랑 똑같이 과학에서도 개수라고 불러요. 개수 라고 부르는데 이 개수가 분자들 앞에 있는 개수는 분자수를 얘기해요. 분자 몇 개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2라고 하는 수소 분자가 3개 있어? 수소 분자를 3개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어야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자 한 분자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죠. 그래서 물 한 분자 안에는 수소라고 하는 원자 2개와 산소라는 원자 하나가 결합한 거야 를 정확하게 분자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서 표현한 거 이거를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꼬맹아 이 안에서 빨리 봐. 첫 번째 분자수가 몇 개인지 상상. 그 안에 있는 총 원자수가 몇 개인지 상상. 세 번째 그 안에 있는 수소의 총 원자수가 몇 개인지 상상. 저 안에 있는 산소의 총 원자수가 몇 개인지 상상. 했어. 자 불러. 총 분자수 2개.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가 분자수니까. 됐어. 자 총 원자수 몇 개? 6개. 수소 원자수 몇 개? 4개. 산소 원자수 총 몇 개? 2개.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거 수소 원자 총 몇 개 있어? 4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개수랑. 네.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와 그 원소 뒤에 있는 작은 숫자에 뭐요? 곱이요. 이게 그 원소가 들어있는 총 개수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산소 원자수가 총 2개야. 이거 똑같아요. 앞에 있는 개수와 산소 원소 뒤에 있는 작은 숫자이고 이게 총 원자수죠. 그래서 그거의 합이 전체 원자의 개수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반드시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는 입자들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린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려야 돼? 이거 무한대로 그려야죠. 끝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온결합이랑 금속결합이 한 아이들은요 이런 상태가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됐어 분자가 여기까지니 여기까지니 아니면 이거니 이거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을 한 애들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인 분자라는 아이가 어디까지가 한 분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왜? 분자들이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지 않아서. 됐어.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지는 뭉텅이로 존재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뭉텅이를 지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금속을 가지고 있는 이온결합, 금속결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은 모두 다 덩어리지기 때문에 분자의 형태를 띌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을 표현하는 얘네들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 순환의 하나의 그래서 패턴 그것만 써서 나타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분자다 아니다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떤 화학식 안에도 금속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분자일 수 없어요. 금속은 덩어리 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자다 아니다 판단했지만 내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도 하얀색 알갱이고 설탕도 하얀색 알갱이란 말이야. 그쵸? 하지만 소금은 이온결합이고 설탕은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그냥 딱 하얀색 알갱이 이것만 딱 보면요. 얘가 이온결합을 했는지 공유결합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이온결합을 했는지 공유결합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봐. 네.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기전력을 하면 되죠. 그걸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를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 흘러 안 흘러? 이거 확인해 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전선 연결해서 꼬마 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 보면 되는데 문제는 고체 상태일 때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 고체 상태일 때 전기 흐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액체 상태로 만들 거야. 근데 액체는 두 가지가 있죠.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도 액체예요. 그리고 녹는 전보다 온도를 높여서 녹인 상태를 우리가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도 이제 좀 알아둘 때가 됐죠.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에 녹인 수용액, 그 액체 상태는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녹는 지연보다 온도를 높여서 액체 상태로 만든 건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액체거든요. 자, 이렇게 고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 흘러 안 흘러 보는데요.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다 전기 흐르는 애가 있어. 누굴까? 다 전기 흐르는 애들. 금속결합. 금속결합은 언제나 자유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항상 전기가 흘러요. 무슨 상태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항상 안 흐르는 애가 있어. 누구 아니야? 공유결합. 공유결합한 아이는요, 전기를 띤 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기가 흐르지 않아. 되겠어? 네! 그러면 이온결합은 반반이죠. 어떨 땐 전기 안 흘러? 고체일 땐 전기 안 흘러. 액체일 땐 그게 수용액이든 용융액이든 상관없이 전기 흘러. 알겠어? 근데 왜요? 왜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흐르다가 액체일 때 흐를까요? 이게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연대 구술 면접 문제였어요. 이거는 분리돼가지고 말해. 말하라고. 분리돼가지고 저는 자, 그러면 고칠 때 이혼이 없는 거예요? 고칠 때? 고칠 때 왜 안 되나? 고칠 때 정기적으로 정성이니까 고칠 때는 분리되고 고칠 땐 정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액체일 땐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저번에 제가 조금 더 분리시키는 힘이 크다고 해가지고 N 플러스랑 C 마이너스랑 바꾼 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의 기준은 뭐야?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뭐가 중성이라는 얘기야? 전화량 총으로 전하량 총량 이거 전체 양 이거 중성. 그럼 이걸 물에 녹이면 이 전하 총량은 중성이 아니야? 고체일 때는 이렇게 총량을 보는 거고 액체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중성이긴 한데 응. 이게 녹으면서 약간 그 녹으면서 이온이 생겨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고체일 때 이온이 없어? 이게 연대 구술 문제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떨어진다고요. 이거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이거 전체적으로 중성 맞아요. 근데 얘도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준이 잘못됐죠. 그러면 얘도 이온이에요. 얘도 이온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얘도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도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연대에서 합부를 결정하는 문제였다고요. 고체일 때도 이온이 있어요. 이온 상태로 결합한 거니까 고체에도 이온이에요. 액체에도 이온이에요. 고체일 때도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액체여도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고체일 때 전기 안 흐를까요? 액체일 때는 왜 전기가 흐를까요? 이온이 늦어 맞아요. 정확한 건 이온의 이동성입니다. 얘는 이온이지만 이동할 수 없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지네들끼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동성이 중요한 거지 이온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고체도 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액체도 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고체일 때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하를 나를 수가 없다고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액체일 땐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동성입니다. 이게 있냐 없냐예요. 알겠어? 고체일 때는 이동할 수 없어서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거고요. 액체일 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결론은 얘입니다. 되겠죠?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온 결합을 했냐, 공유 결합을 했냐, 이거 판단할 때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비교하면 된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문제는요, 왜 고체일 땐 전기 안 흘러, 왜 액체일 땐 흘러, 그 이유를 비교하는 요 얘기가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디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 가끔 가다 보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왜 또 화1에서 해요? 왜 또 화2에서 해요? 라고 하는 거 결국은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배우는 내용 같습니다.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기 전도성을 보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판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얘네들의 성질 차이가 왜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자, 공유 결합한 애들은요, 아예 이온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전기 안 흐릅니다. 그리고 금속 결합을 했을 때는 언제나 고체이든 액체이든 기체이든 이 안에 자유롭게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죠. 누굴까?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언제나 고체, 액체, 기체에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동성의 문제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깔끔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이온결합한 애들 더럽게 단단해서 얘네들 녹이려면 녹는 점 끓는 점 열나 높아요. 왜? 결합력이 세니까. 자, 근데 얘 하나의 단점이다. 이온결합한 애들 대단히 단단하고요. 녹는 점 끓는 점 높아가지고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는요. 쉽게 와다 결합이 쉽게 부서진다. 압력을 가하면 얘네들이요 한 칸 밀려서 청력이 작용하는 같은 입자들끼리 같은 배열을 갖게끔 되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불러불러 풀어왔습니다. 자, 그럼 할게요. 자, 37페이지. 37페이지에서 질문. 없습니까? 넘길게요. 자, 38, 39에서 질문. 어? 우리 이거 같이 했어? 어디까지? 다 했어? 이거까지 다 했어? 43페이지까지? 그럼 질문 없어? 오케이.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수업